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순자 선생님, 저기 체조 좀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나 이거 저 스크리니티 조정 좀 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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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한번 껴볼까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한번 올릴게요. 네. 하실 때 귀 뒤로. 최미정 선생님 뒤로 잘 가신다. 저는 안 되는데. 해서 유연하신 거죠? 네. 뒤에 견갑골. 유영진 대표님은 잘 이렇게 공간 때문에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책을 하나 봤는데 뒤에 견갑골이 심장, 제2의 심장 하체가 제2의 심장의 종아리라고 하면 이 상체는 이 견갑골이래요. 이게 바른 자세. 근데 이 주먹을 쥐고 뒤로 이 견갑골을 뒤로 이렇게 한번 조여주는 거. 날개 부위 그곳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 쭉 해서 이렇게 해서 힘들어가면 안 되고 그 부분만 이렇게 쭉 조여주다가 잠깐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종아리래네.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이렇게 당겨서 팔꿈치만 뒤로 당기면 뒤에 견갑골 그쪽 부분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손 위로 했다가 옆으로 해서 그 자극을 견갑골을 쏙쏙 주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옆으로. 손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견갑골만 자극만 해줘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바른 자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손 위로 쭉 그 뒤에 견갑골 해서 위로 뒤로 위로 가슴 가슴 착착 이제 됐습니다. 되신 거죠? 네. 이게 아직이에요? 어깨 으쓱 한번 하시고 후. 자, 어깨 으쓱 고개를 약간 자라목처럼 후. 자, 어깨 으쓱 한 번만 더 할게요. 후. 손 뒤에 풍부열 박고랑 있죠? 머리카락 끝에 그 부위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 옆으로도 귀 바로 뒤에 거기 아프신 곳을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거기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돌려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거기 누르신 분은 이렇게 고개 한번 들러보시면 굉장히 시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 맞는 스트레칭이 있다 그래요. 어깨도 한번 이렇게 꾹꾹 한번 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반대도 이 상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되셨어요? 네, 잠시만요. 이거 좀 이게 왜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저장 메시지가 안 나오지? 이게 여기서 녹화. 손 들고 짠. 됐습니다. 녹화 시작. 얼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얼굴을 막 꼬집어 보세요. 화장도 우리 안 했으니까 얼굴 막 꼬집어서 사이사이에 막 자극을 줘서 얼굴 이렇게 꼬집으면 꼬집고 아프게 꼬집고 짠 하면은 얼굴이 굉장히 시원하죠. 뇌신경 운동이 얼굴 꼬집기래요. 오늘 덕분에 운동 많이 하네요. 저도 혼자 안 하는데. 마사지실에서 계속 자극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통증 있을 때 아시죠? 여기 광대뼈 여기 밑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우리가 머리 두통 있는 사람들은 또 특히 겨울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누르면 굉장히 이게 교근이라 해야 되나? 혈자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아프지. 이렇게 뒤로 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래요. 귀 뒤로 꼭 아픈 데가 있어요. 네, 여기만 자극만 해줘도 굉장히 네,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됐다. 그죠? 네, 안 됐어.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글 7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문장을 오늘 긴 문장이 있어가지고요. 한 3문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 교황께서 메시지에 하신 말씀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나만 좋으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며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큰 기쁨, 깊은 행복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이 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남을 돕고 함께 이렇게 공생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로 인한 괴로움, 2번째 글입니다. 장애인으로 사는 일이 힘든 건 장애 그 자체보다도 장애로 인한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봐도 시선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자기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그토록 고독하다. 또 하나의 아픔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못할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다. 장애 하나로 모든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겪는 그 고통과 외로움을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실감하지 못합니다. 편견과 선입관도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하는 것도 장애인에게 안겨주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열리게 된 감성적 영적 능력을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의 눈,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마음의 귀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네. 우리 비장애인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느껴봐야 될 거라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말을 거르는 3가지 채.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남의 얘기를 좋아해 여기저기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나무 밑에서 쉬는데 마침 그의 앞을 지나가던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발견하곤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착한 줄로만 알았던 그 친구가 글쎄, 이때 소크라테스는 청년의 말문을 막고 되물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세 가지 체에 걸러보세. 첫 번째 체는 사실이라는 체라네. 자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근거가 확실한가? 그러자 청년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체는 선이라네.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내용인가? 청년은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채로 다시 한번 걸러보세. 자네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청년은 이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고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요즘 말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중 댓글은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익명성이란 가려진 얼굴 뒤로 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말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기 전에 늘 세 가지 체에 한번 걸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꼭 필요한 이야기인지 걸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명언에는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금언을 오늘 아침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문장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나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소감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으로 지금 우리 이순자 선생님 맨 위에 보이네요. 네. 아이고야, 제가 제일 먼저. 네. 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저는 주제 넘지만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도 항상 제 차 안에 무엇을 누굴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주제없이 또 사례 없이 이렇게 어르신들 대하는 수업이 많았을 때, 그때 저하고 같이 수강을 하고 수강받고 자리 잡았다는 말씀, 그런 말씀 들을 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온몸에서 진짜 전율이 흐르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또 공원수 원장님이나 또 유 대표님이나 다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또 글을 보고 막 이러면 또 그럴 때도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인한 외로움, 얼마 전에 진재근 선생님이 얼마 전인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너무 어제 피곤해 갖고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봤는데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장애인 두 자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장애인들을 한 15년 목욕을 시켜봤기 때문에 조금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의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목욕을 시킬 때도 분명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알 텐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이 나왔을 때 저희 봉사자들 이제 손에 묻었을 때 그 창피하고 그런 느낌, 자존심이 막 상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봐왔고, 또 진재근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 그들이 자존심이 좀 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락이 단절돼 있을 때 요런 게 좀 다른 방향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서울 지역의 한 노인정에 특강을 갔어요. 근데 급하게 인제 대타로 인제 특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어 손을 내밀고 손바닥을 이렇게 하는 대한치매예방협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인제 제가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남자 어르신인데 80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손을 내미는데 중간에 한 분은 이 애지하고 엄지만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이 두 손가락이 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저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쫙쫙 펴시라고 했는데 아하. 자세히 보니까 그 손가락이 없는 걸 몰랐어요. 근데 힘이 없게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내뱉으셔서 진짜 아, 이런 분들한테 이제 멘트 하나가 말 한마디가 큰 힘을 주겠다 싶어서 나 자신한테 있는 그대로의 감사를 느끼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빗대서 손목만 계시다. 손가락 하나도 없이 손목만 계셔도 자신 있게 사시더라 하니까 그 말씀 끝나고 바로 자신 있게 이렇게 어 손을 이렇게 내미는 모습에 다시금 또 이렇게 오늘 좋은 걸 이렇게 공유해 주셔 갖고 그분들도 연상케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예, 요런 걸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예, 글 내용이 진짜 제가 반성하는 예, 느낌도 드는 예, 시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하신 또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해주시니 그런 또 실천을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좀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우네요. 나쁜 사람. 제가 요즘 집안일에 좀 소홀을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딴 사람에서 전해 들었어요. 하여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심성 자체가 그렇게 갖춰야 되지 않을 것인가. 장애로 인한 애로움. 사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예단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이거 못할 거야. 그러면서 접근 자체를 안 하고 교류 자체가 소홀하게 되니까 장애인들은 그로 인해서 애로움이 느낀다라는 걸로 이해가 돼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장애인, 그러니까 요즘 그 1인 가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을 거리는 세 가지 차, 이건 전에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잘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앞에서 못할 얘기는 뒤에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이렇게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한테 많이 요즘에 옐로우 카드를 받고 계시는군요. 저도 뭐 옐로우 내지는 레드 카드를 수시로 받는 그런 일상의 연속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참 이렇게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최미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과 가까운 친구와 더불어 사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기쁨을 축배하기보다는 기쁨을 뭐 나누면 두 배라는 식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장애로 인한 외로움.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장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까지 됐을 때 어머, 이게 무슨 소린가? 몰라요. 장애자를 봤을 때 장애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과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 그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거를 이루는 분도 많잖아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비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반성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더 많은 거를 그 사람이 노력함으로써 이룩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죠. 힘들죠. 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참 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채를 걸른다 보면 어떤 때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채에 그렇게 걸르는 말들이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한 가지라도 상대방한테 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긴 뭐 그런 말들이 사실이어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 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생활 중에서 잘 우리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김미정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강규남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이 방에 며칠 만에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반갑고요. 저기 공원장님은 머리 카타하신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예. 머리 네. 오늘 이 말씀들이 전부들 각자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게 옛날에 제가 김진명이라는 작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한 걸로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나 내려온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진실인가. 지성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해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20년 전에 아마 30대 후반에 정경련 강의에서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정말 말 조심하려고 그러고 어떤 이야기도 남의 말은 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진실마저도 그게 과연 진실인지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 원장님 이발한 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는 눈이 상당히 말씀은 안 하셔도 눈은 매섭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그 다른 사람 행복할 때 맨 앞에 그 부분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마치 바깥하고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태어나서 내가 그냥 커진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몸이든 생각의 구성도 전부 바깥에서 온 거잖아요. 예, 밖에서 온 게 뭉쳐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염려되는 거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지나고 보니까 진짜 뭐 잘 살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건 둘째치고 그 힘들게 만든 일도 되게 많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더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장애로 인한 외로운 부분에는 저는 장애가 정의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안경이 없던 시절에는 눈이 불편하면 그러면 그건 그때는 장애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공관절이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잘 저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이제 일정 나이 지나면 그게 이제 또 장애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기술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항상 신경 쓰이는 거는 기술하고 그거를 실생활에 구현하는 공학, 그리고 그거를 각 개인에게 다가가게 해주는 시장,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개개인을 하나씩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기술에 집중하는 부분이 많은 장애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제가 PC통신 때 제일 놀랬던 건,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오랫동안 같이 글 쓰고 이야기하고 놀았던 분이 오프 모임 나오는 거를 자꾸 빠지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애가 있으셨던 거예요. 청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온라인 하는 동안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더 집중하게 됐던, 온라인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고 힘들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기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깊은 우울감하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벽을 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장애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술도 하루도 안 빼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마시는, 사실은 그걸 따로 검사를 안 해보고 옆에서 입을 쉬쉬해줘서 그렇지, 알코올 중독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시기를 보낸 건데, 근데 이제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지고 또 스스로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각이 안 됐던 거, 그런 것도 있고, 결혼식 할 때 향군회관에서 했는데, 근데 그때 동기가 딱 한 명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전에 제가 살아온 좀 정신적인 문제랑 그 다음에 아버님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겹쳐가지고 그 한 명 온 친구도 국정원 프락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 담당하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한계하고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는 장애가, 그게 진짜 오래가고 무서운 장애다. 내가 딱 어떤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이미 장애 중에서도 그냥 그래도 등급이 좀 다른 장애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거르는 세 가지 체 부분에서는 이제 강의를 이제 몇만 시간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일을 진짜 오래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항상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강의 준비하거나 현장에서도 사례하고 예화를 사용할 때 그걸 검증을 되게 꼼꼼하게 많이 해요. 안 그러면 뭐 동기부여한다, 아니면 현장에서 사람들 텐션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깜빡 실수하면 말이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쓰기 전에 예화 검증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하거나 발표할 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말꼬리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이제 싶을 때가 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버릇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강의 사례하고 예화 검증하는 거, 그 훈련 때문에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말 거르는 거 이거는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들어주신 이야기에서는 온라인이 뭐 익명 댓글 막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딴 걸 안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이유가 댓글이 실명이니까. 그리고 실명이지만 또 익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가 얼굴 사진 같은 거에 또 집착한 거 하는 거 제가 이런 것들이 전부 실명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환경 따라서 사실 제가 또 하는 일이 그쪽이 아니었으면 또 말하는 걸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재근 선생님, 강기랑 대표님 이렇게 좀 얼굴 좀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웃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니 캡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캡처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 분이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온 거 보면 그거 한번 찍을까요? 네, 그렇게 다들 그렇죠. 고맙습니다. 웃으세요. 네, 캐치했습니다. 네.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남을 위해서. 고 원장님 안 했는데? 공 원장님? 공 원장님 안 했고요. 안 그렇군요. 했어요. 그러네. 혼나네 또. 진재근 공 원장님 선생님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상 사는 게 그냥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까 있었는데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편견이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장애인이 관련돼 있는 그런 일인 거는 같고요. 결국은 장애라는 것은 결국은 나도 잠재적으로 요즘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되게 오히려 더 많잖아요. 선천적 장애보다. 그래서 그런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견을 좀 버리고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한 가지 제일 그분들이 왜 저 사람이 마음이나 행동을 저렇게 할까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쭤봤더니 또 알아봤더니 이분들은 이래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편견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계는 너무 좋은데 저와 그분하고 관계는 너무 좋은데 저 사람도 옛날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나하고 관계를 깨버리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집착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지나다 보니까 왜 저러지?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메시지를 보낸 신호를 제가 주는 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나는 계속 있을 것이다. 당신과 평생 같이 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같이 지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자주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분들 어렵지만 몸을 못 가누고 힘들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대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저를 믿고 맡기십시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 그리고 제 주위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나는 그래도 옆에
계속 있을 거니까 편안하게 저를 대해 주시고 편안하게 지냅시다. 뭐 이런 게 주로 그런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 아침에 정말 좀 말에 대한 거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 주셔서 오늘도 그 명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임 안 해요? 예, 우리 모임. 날 잡아서 한번 모여야지. 최미정 선생님 다 모였는데. 네, 그건 우리 한번 메신저나 메신저 하여튼 날짜를 한번 정해보죠 뭐. 네. 네. 제가 발표하시는 분들 이게 동그라미를 다 치면서 이게 몇 분도 안 되는데 동그라미 다 치면서 했나 안 한다 체크를 하는데 이걸 까먹었어요. 이 치매는 장애예요? 장애 아니에요? 이순자 선생님. 치매. 왜요? 치매는 장애예요? 장애 아니에요? 그 물음에 제가 어떻게 정의가. 대답을 해요? 저기 치매는 장애가 아니고 저는 질병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질병? 생각을 하고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저도 치매도 장애로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념을 확장을 하면은 그 개인적인 생각은 100% 장애인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결국은 비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비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의 하고 비장애인하고 경계선에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장애인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저도 장애인의 등급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장애가 있단 말이죠. 제 스스로도 느낄 때 한쪽 눈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또 마음이 한쪽에 이제 좀 우울증이 되든지 뭔가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뭐 정신적인 장애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대요. 강기란 대표님은 그 장애 DNA를 없애려면은 웃음 많이 웃고 치매 예방하자 이런 또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하여튼 많이 웃고 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돕는 그러한 또 생활을 또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뭘 오르셨네?